함께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보드게임이 개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코로나19로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학교를 위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고난주간 건강한 미디어 소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굿TV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을 찾아 방역용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보통 친해지려면 함께 게임을 하곤 합니다. 재미도 있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게임을 즐기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보드게임이 개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 나온 만큼 말을 이동합니다. 자신의 보물을 들고 가장 먼저 왕국에 도착하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왕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상대의 보물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서로 질문도 주고받습니다. 이 보드게임은 교회나 학교, 가정 등 신앙 공동체 모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한 선교단체가 외국인 유학생과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이 방법을 고민하다 게임을 기획했고 보드게임 개발 회사까지 차렸습니다. 그 도시 세대의 특징이 음악과 미디어와 놀이 문화거든요. 기존에 없는 이 놀이 문화를 통해서 오게 만들고 또 함께하게 만드는 그 놀이 문화를 위해서 저희가 보드게임을 로스트 트레저란 이 게임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던지며 시작됩니다. 4명에서 10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보물을 찾는 과정에서 질문과 경청을 통해 서로의 관심사를 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게임의 시나리오와 그림, 진행 과정 모두 성경이 기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왕국에 비유하는 등 성경적 세계관을 반영했지만 일반적인 게임 형태라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총 4가지 버전으로 외국인도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게임이 끝난 뒤엔 보물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간증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본인이 정했던 그 보물이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건 아니었구나. 하나님 믿지 않은 친구가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드게임을 개발한 랜드마커랩스 은대범 대표는 재미가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나눔이 가능해 교회는 물론 학교나 상담기관에서도 많이 찾는다며 건강한 놀이문화 창출을 목표로 올해 안에 밭을 사고 경작하는 시드란 새로운 보드게임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소모임이 중단됨에 따라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온라인 교육 활성화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콘텐츠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도 제작해 기독교만의 영상 제공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유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교회 내 소모임이 중단되면서 교회 학교는 유아부터 청년까지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맞춰 교회 학교의 교육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익숙할 다음 세대를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신앙교육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이에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원을 설립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 보급에 나섰습니다. SNS 세대들이고 그냥 손바닥에 핸드폰만 하나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되고 소통이 되는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던져주는 일방적인 교육 방식 이런 거에는 이제는 한계가 있다.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원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부터 기독교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콘텐츠까지 제작할 예정입니다. 4월에 공개될 첫 번째 콘텐츠는 유관순 열사 등 기독교 역사의 근간이 되는 청년들을 조명하는 영상입니다. 과거 기독 청년들이 사회에 끼쳤던 영향력을 알려 다음 세대에게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원 원장 박동찬 목사는 앞으로 제작할 콘텐츠는 온라인 영상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에 제공하겠다며 감리회를 비롯한 모든 한국교회를 위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고
또 이제 모든 초교파적으로 좀 목사님들 더 좋은 목사님들 많이 들어오시고 해서 하나가 되면 그럼 이것이 이제 다음 세대에 보다 더 질 높은 그런 교육 콘텐츠도 나오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개발원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콘텐츠를 보급할 앱 개발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각 교회와 단체에서는 금식과 모금 등 의미 있는 활동들을 이어가는데요. 이 현대인들의 일상이 된 미디어를 자발적으로 절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은결 기자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특별 새벽기도회나 이웃돕기 모금운동 등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활동들이 이어집니다. 최근에는 비기독교적인 문화와 미디어를 절제하며 신앙 회복에 도움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디어 사용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에서 올바른 미디어를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어 사용이기 때문에 미디어의 올바른 사용은 또 오늘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펜머스 문화선교회는 긍정적인 미디어 사용을 강조하며 미디어 회복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나 음악, 책 등의 추천 리스트를 공개하고 세대별 묵상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묵상집은 어린아이부터 청장년 전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을 쫓아가도록 구성했습니다. 미디어의 선정성, 폭력성 이런 것들로 인한 그 폐해가 사라짐으로써 얻게 되는 회복. 둘째는 더하기. 미디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서 사용됨으로 얻게 되는 회복. 그래서 이 두 가지 회복이 일어나는. 선교회 측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혼란스러운 세상 문화 속에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수단으로 미디어가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Q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코로나19의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마스크는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마스크 한 장 사기조차 어려운 이웃이 많은데요. QTV가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찾아 방역용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천보라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좁은 골목길 사이로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골목 끝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한 다세대 주택이 보입니다. QTV 천사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된 송미순 집사의 집입니다. 올해 74세인 송 집사는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으로 거동이 불편합니다. 게다가 치매를 앓는 남편까지 홀로 보살펴야 하는 상황이라 마스크 한 장 사러 가기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송 집사의 안타까운 사연은 교회 지역장인 이경화 집사를 통해 QTV에 전해졌습니다. 이 집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순전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송 집사를 떠올리며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11조를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TV로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시면서 낮에는 그 여러 목사님들 나오시는 그 QTV 그거에 예배를 계속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QTV는 천사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인 마스크 지원 대상에 송 집사를 선정하고 직접 전달했습니다. 사연을 알려온 이경화 집사도 함께했습니다. 송 집사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마중을 나와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약국을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해요. 마스크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잘 쓰고 고맙게 쓸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평소 개척교회 등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가진 전부를 내어준다는 송 집사. 그는 마스크 지원을 통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은 곳에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QTV는 천사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어려운 성도나 목회자, 교회 및 단체 등에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마스크를 전달합니다. 마스크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1522-522 전화하면 됩니다. QTV 뉴스 천보라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재산 등록 대상자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공직자에 대해선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신규 택지 발표 시에는 토지 소유 관계나 거래 현황 사전 조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19일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번 비리 의혹을 제기한 지 17일 만입니다. 경찰이 소환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그동안 LH 본사와 국토부, 투기 의혹 대상 직원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일정 부분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직원을 상대로 내부 사전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이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이번 주말 여론조사에 착수하면 월요일에는 단일 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제시한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후보 측이 제시한 여론조사 방식은 10% 유선조사를 포함한 적합도, 경쟁력 병행 조사입니다. 올해 7월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고 중에서도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규정이 담겼습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인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한남동 주택이 올해 공시가 43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431억 5천만 원으로 작년 408억 5천만 원에서 5.6% 올랐습니다. 공시 예정 가격 열람 기간은 내달 7일까지며 이후 이의 신청 접수 등을 거쳐 최종 공시 가격이 결정됩니다. 지난해 결혼 건수가 23년 만에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1만 4천 건으로 1년 전보다 10.7% 감소했습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로 결혼이 많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가운데 최근 결혼 주 연령층인 30대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주거나 고용 등 결혼 여건이 어려워지며 만혼과 비혼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초 발생 시점이 2019년 10월에서 11월경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주립대 생물정보학자 조너선 패커 등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수산물 시장에서 2019년 12월 말께 처음 보고됐지만 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시점은 1, 2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구진은 중국에서 채취한 바이러스 표본을 토대로 분자 진화 시계 모델을 적용해 첫 발생 시점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발생 당시엔 유행 강도가 크지 않아 수주에서 수개월 지연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전증 사례와 관련한 검토 결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라며 승인 권고를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유럽의약품청의 결정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질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는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유럽의약품청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곧바로 백신 접종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58일째인 현지 시간 19일 백신 1억 회 접종의 공약을 달성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초 백신 접종을 가속해 취임 후 100일 내로 1억 회분의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낙관의 시간이기는 하지만 긴장을 늦출 때는 아니라며 모든 미국인이 자기의 몫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본에서 유사시 주민 피난 계획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전 재가동을 불허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19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바라키현 미토 지방재판소는 원전 자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자체가 책정하는 지역 주민 피난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상당한 곳에 피난 계획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피난 계획을 세운 다른 곳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대비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재가동 금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유인 달 탐사에 사용될 로켓의 엔진 점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미시시피 스테니스 우주비행센터에서 우주 발사 시스템으로 명명된 로켓의 4개 엔진이 8분 동안 점화했습니다. 나사는 이번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보잉이 제작한 로켓을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 보내 실제 발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험은 1972년 아폴로 17호의 마지막 달 착륙 이후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4년에 남녀 우주인 한 쌍을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티비가 제4대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을 초청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저널리즘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날 강의에서 기독 언론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라며 기독교적 선악관에 기초한 언론 윤리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세계선교협의회인 CWM이 싱가포르 현지 시간으로 오는 24일 오후 12시 15분부터 1시까지 군부의 폭력에 노출돼 있는 미얀마 교회와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기도회는 각자의 모국어를 사용해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하려면 약속된 시간에 맞춰 홈페이지에 제시된 줌 링크에 접속하면 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다중채널 네트워크인 MCN 기업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협업해 랜선 자립마을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랜선 자립마을은 월드비전의 지원을 통해 교육, 보건, 식수, 자립 등을 이뤄낸 아프리카 케냐의 한 마을을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안에서 간접 체험해볼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게임을 통해 아프리카 아이들의 실제 환경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세계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성결대학교 대학 일자리센터가 다음 달 1일부터 6월 9일까지 10주간 재학생 및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 동아리 4기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제2리크루트와 제1CT는 일본 취업과 관련한 동아리입니다. 일본의 취업 동향, 기업 문화, 비즈니스 회화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해외 취업 동아리 활동은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온 오프라인 모임을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앞서 보도한 것처럼 일반인도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한 선교단체의 노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